어떤 치과는 보니까 뭐 당일 하루 완성으로 한다고. 그건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장지원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중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는 이유를 환자분들께 많이 여쭤보면 가장 첫 번째가 아프지 않을까, 두 번째가 수술 과정이 힘들지 않을까 좀 망설여 하시는데, 치과의사인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치아가 없는 기간입니다. 서로 다 힘든 것 같아요. 치과의사인 저희들도 어떻게든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을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치료가 완성될 때까지 그걸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치아를 몇 개가 됐건 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 임플란트를 한 공간을 비워두거나 임시 틀니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틀니는 불편하죠. 당연히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얼마 낫지도 않은 잇몸에다가 틀니를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드려도 환자분들께서 엄청 편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까지도 치료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충치 치료는 해봤거든요. 사랑니를 빼거나 충치 치료를 할 때 치료 한쪽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 일주일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보통 그냥 치과에서는 그냥 쉽게 원래 치아가 3개월 동안 없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비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겪어보니까 공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치아가 없는 빈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이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치료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이미디어트 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정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잇몸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이 임플란트랑 잇몸뼈가 결합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로딩, 하중, 심는 힘을 가해준다는 거라 보면 되거든요. 이미디어트 로딩을 정리하면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다가 바로 임시치아를 연결해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치아가 없는 공간을 비워두는 게 맞기는 한데 환자분들께 임시틀니를 권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저도 힘들고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하는 기간을 조금이나마 불편감을 줄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에 어버트먼트라는 지대줄을 연결을 해서 그 위에 임시치아를 직접 찍어서 치아 사이즈에서 깎아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리 저희가 기공소에다가 보내서 템포러리 쉘이라는 치아 외형을 형성을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식립된 임플란트에 맞춰서 그걸 토대로 덧붙여서 깎아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 두 가지 보통 사용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이게 손으로 깎기 때문에 정교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누가 깎느냐, 누가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 심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드린 방법대로 임시치아를 만들게 되면 오늘 내가 수술을 했는데 잘 낫지도 않은 수술부에다가 임시치아를 꼈다 뺐다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수술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현재 저희 치과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가능한 최종 보철물과 동일한 디자인의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서 드리자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방법대로 임시 보철물을 치아에서 깎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기공소에서 만드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당연히 기공소에서 만드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정교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공소라고 하는 거는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크게 나누면 원내 기공소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 기공소가 있습니다. 원내 기공소가 있는 치과는 많이 없는 편인데 우리가 이제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분들 본을 뜨죠. 그거를 이제 외부에 있는 기공소로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그 기공소에서 본 뜬 걸 가지고 이제 보철물을 만들어서 다시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원내 기공소는 병원 안에서 그걸 처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원내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오늘 그러니까 수술을 한 오늘 임시보철물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하려면 무조건 원내 기공소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보철물을 기공소에서 만들려면 본을 떠야 되는데 본을 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고무나 찰흙과 같은 인상제를 통해서 입안에 넣어서 인상을 체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강 스캐너입니다. 구강 스캐너는 스캐너를 통해서 입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3D로 스캐닝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걸 비교를 해보면 구강 스캐너로 보철물을 만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스캐너의 사용이 정말 효율적이에요. 구강 스캐너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방식으로 본을 뜨는 거는 당연히 수술부에 뭔가 인상제가 닿기 때문에 수술부에 자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굳은 걸 이제 떼고 하면 실밥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잇몸이 상처가 나거나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고
구강 스캐너로 우리가 데이터를 체득을 하면 수술부에 이게 뭔가가 닿거나 그럴 게 없기 때문에 수술 부위를 건들지 않고 데이터를 체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론을 내렸던 게 구강 스캐너가 무조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는 구강 스캐너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좋은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제공하는 임시보철물이 잇몸의 치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임시보철물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보철물을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착제로 붙이는 시스템과 나사로 조여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접착제로 붙이는 임플란트의 문제점은 이게 잇몸이 잘 안 나왔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접착제로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접착제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잇몸 치유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접착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어떤 주변의 잇몸의 안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사로 조이는 시스템은 그냥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것대로 그냥 넣어서 조여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원래 기공소에서 보철물을 만들어 오면 엄청 보철물을 반딱반딱하게 폴리싱을 해가지고 넣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잇몸 치유에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착제로 붙이는 시스템과 나사 유지형의 임플란트 보철물의 차이는 전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뭐 임플란트 한두 개짜리면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보철물 제작돼서 나오면 연결하고 가시면 되고요. 큰 케이스, 여러 개인 경우에는 오전에 수술하시고 오후에 오셔서 임시 보철물을 연결하시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보통은 앞니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미더트 로딩이 나온 것도 보통 앞니를 타겟으로 나온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 앞니는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의식을 하면 힘을 안 닿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힘을 덜 닿는 곳이기 때문에 앞니 심리적인 이유로 시치아를 바로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치아가 들어갈 때도 가능합니다.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나 아니면 구치부여도 여러 개가 좀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어금니 한두 개는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안 된다고 했는데 좀 해달라고 해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원데이 임플란트가 가능을 하려면 잇몸뼈와 그리고 우리가 식립한 임플란트 간에 고정이 좀 단단하게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초기 고정이 나올 수 있는 잇몸뼈가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해야 되는 상태예요. 염증이 너무 크거나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고정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시치아를 연결을 해드리면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치과는 보니까 당일 하루 완성으로 한다고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치아를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최종 보철물까지 연결해주는 치과가 있던데 그건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가 내원을 조금 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쓰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너무 공격적인 치료를 생각합니다. 잇몸을 절개를 하던 안 하던 임플란트 주변에 임시치아를 연결을 해주면 연조직의 리버렐리 성숙이 일어나요. 매추레이션.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철물을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최종 보철물과 최대한 비슷한 임시치아를 제공을 해드린 것도 그 비슷한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임시 보철물을 연결해드려도 이제 잇몸이 성숙이 일어나면서 연조직이 조금 볼륨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에 맞춘 최종 보철물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면 정말 예쁘고 안정성 있게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치과학에서 빨리 한다고 저는 솔직히 퀄리티가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당일 하루 완성, 크라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시치아를 그래도 하루 만에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지르코니아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임시치아는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공 과정이 다릅니다. 기공 과정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CSM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원데이 임플란트를 하려면 어느 정도 초기 고정이 나올 수 있는 잇몸뼈 상태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술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초기 고정이 잘 나오도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체득을 하고요. 그리고 원내 기공소에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나사 유지형으로 된 임플란트 보철물을 끼워준다. 또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치과에서 진행했던 어떤 케이스들이나 이런 걸 좀 보여드리면 이분도 30대 여자 환자분인데 예전에 신형 치료를 하시고 크라운을 하셨던 치아가 이렇게 부러져서 오셨어요. 어떻게 억지로 하면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환자분들이 아니면 어떤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는 예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니 임플란트는 잘만 하면 충분히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CT 같은 걸 찍어서 저희가 잇몸뼈 상태나 끝 이런 거 보면서 수술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바깥쪽에 잇몸뼈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잇몸뼈를 좀 보강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잇몸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처치를 좀 했고, 그리고 여기에 스캔바디라는 걸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뜹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임시치아를 넣어드려요. 이거는 이제 실밥을 뺀 걸 보니까 일주일 체크 사진이긴 한데 이런 예쁜 디자인의 임시치아를 연결해드리고, 이렇게 연결해드리면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크라운을 엄청 이제 부드럽게 폴리싱을 해서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잇몸 치유에 전혀 방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고정이 나왔기 때문에 보철을 연결을 해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교합 형성이나 이렇게 꼼꼼히 봐줘야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한 4개월을 기다립니다. 환자분은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앞니로 당연히 드시거나 이러면 큰일 나긴 하지만 그것만 조심해 주시고, 4개월 뒤에 다시 본을 떠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갑니다. 제 눈에는 엄청 이쁘긴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왼쪽 크라운에 환자분 치아를 이제 씌우셨던 거고, 저희 병원에서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드린 임플란트 크라운인데, 임플란트 크라운이 저는 더 예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잇몸이나 이런 연조직의 반응을 봐도 정말 깔끔하게 안정성 있게 치료가 잘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실 분도, 이분도 똑같이 신경 치료를 하시고 크라운을 했던 분인데 뿌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가 않아서 살리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앞니에 절대 비어있으면 안 된다 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임플란트 신고 그런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신고 그다음에 잇몸뼈를 보강을 좀 하고, 그리고 저희 CT로 이제 진단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파필라라 그래요. 치간 유두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니 임플란트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뭔가 이제 절개를 하거나 그러면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을 통해서 만약 뼈 이식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건들리지 않고 밑에 부분만 저희가 뼈 볼륨을 회복을 해드리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깥쪽에만 인시전을 하고 저희가 뼈 이식을 좀 했던 케이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캔 데이터를 떠서 임시치아를 연결해드렸죠.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종 보철물과 똑같은 형태의 보철물을 우리가 만들어줘요. 환자분은 엄청 좋아하셨죠. 실제로 내 예전 크라운보다 예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4개월이 이제 보내시고 임플란트랑 뼈랑 결합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본을 뜹니다. 본을 떠서 이렇게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임플란트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술을 잘 하고 필요한 처치를 꼭 잘 해주고, 그리고 임시치아를 통해서 어떤 연조직의 성숙을 유도를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최종 보철물을 연결하면은 정말 이렇게 임플란트도 편하고 예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분도 저희 치과에 소개로 오신 환자분입니다. 천에서 심지어 다니셨다고 기억하는데, 이게 앞니 브릿지 하셨던 것들이 썩어서 부러지신 거예요. 이게 살릴 여건이 안 돼서 환자분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해서 오늘 임시치아 이렇게 연결해드리겠다 라고 해서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니 쪽에 4개 임플란트 심어서 저희가 했고, CT나 이런 걸 통해서 잇몸뼈 보강이 필요하면 잇몸뼈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임시보철물이나 최종보철물 예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의 원래 처음에 상태가 이 상태셨단 말이에요. 앞니 보철물이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속상하게 보철물이 저희가 치료를 권해드리긴 했었는데 나중에 할게 하다가 이게 빠졌어요. 나 이제 속상해, 임플란트를 해야 돼, 앞니 이제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오셨던 건데, 오늘 이제 수술을 하고 그날 당일 이렇게 저희가 임시치아를 이렇게 해드리니까 환자분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존보다 훨씬 예쁘다고. 그래서 이분은 이대로 계속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냥 편하게 조심스럽게 쓰시다가 4개월 뒤에 이렇게 최종 보철물을 저희가 만들어요. 그럼 이제 치료가 끝나요. 치료도 엄청 간단하고 환자분들도 훨씬 불편감이 덜하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원데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모든 경우에는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그래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한다면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치료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